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기획사에서 나오는 아이돌들은 데뷔 전부터 소위 말해서 엄청난 언프를 돌리는데 여기도 똑같았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만입니다. 일전에 엔싱크 특집을 끝내고 참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그룹은 역시 이 그룹이었어요.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엔싱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한 당대의 보이그룹, 바로 웨스트라이프. 전국의 초등학교 영어 시간을 지배한 이지 리스닝 팝 그룹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 또래는 웨스트라이프 노래 안 듣고 자란 사람 없을 겁니다. 화려한 춤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 멜로디 하나만으로 가슴속에 아주 깊이 박혔죠. 이 그룹은 학교 친구 절반 그리고 오디션 멤버 절반이 합쳐진 특이한 조합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데뷔 직전에는 친구들끼리 서바이벌쇼 동거동락까지 한 온갖 다사다난한 일을 다 겪은 그룹이었어요. 오늘은 웨스트라이프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웨스트라이프 는 아일랜드의 슬라이고라는 지역 출신인데 여기서 학교 친구였던 멤버가 셰인 필랑과 마크 필리 그리고 키안 이건 이렇게 3명입니다.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딱 셰인이랑 키안 같이 생긴 애들이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던 인싸들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랬대요. 마크가 말하길 셰인은 남녀 모두한테 인기가 많은 인싸였고 키안은 모든 여자들이 그를 선망해서 남자들의 질투를 받는 인싸였다. 셰인과 키안은 학교 뮤지컬을 하다가 친해졌고요. 마크는 출신도 다르고 조용하고 해서 처음에는 약간 겉돌다가 노래라는 공통점으로 또 금방 친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는 셰인이랑 마크가 TV를 보다가 보이존과 테이크댓의 공연 영상을 보는 겁니다. No matter what they call us, I know this love's forever. Whatever I said, whatever I didn't mean it. Want you back for good. 마크는 그 순간이 우리가 처음 보이밴드 아이디어를 떠올린 때라고 회상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음악 얘기하고 뮤지컬 리허설하고 나서도 팝송 부르고 그랬다고. 우리가 목소리는 다른데 또 그 하모니는 괜찮단 말이지. 그러면은 보이밴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키안을 포함한 6인조 보이밴드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은 여기에 3명의 친구들을 더 영입해서 6인조 활동을 소소하게 시작하는데 이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원래 6as1이었던 그룹 이름은 IOU가 되고 이 그룹은 슬라이고 내에서는 꽤 유명 인사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이 학교 소년들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터진다. 바로 어머니의 힘. 원래 이 그룹의 매니지먼트는 슬라이고에서 이 셋을 이전부터 봐왔던 메리 맥도나라는 사람이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셰인의 어머니는 아예 끝판왕한테 자기 아들을 연결시켜주려고 했고 어머니와 동양 사람이라는 그런 메리트로 기어이 보이존의 매니저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은 우리끼리 그룹 만들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엄마가 얼마 전에 수만 씨랑 연락을 했거든?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셰인은 보이존의 매니저 루이 월시를 만나고 루이는 보이존 때문에 새 그룹을 맡을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멤버들을 차근차근 지켜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매니저가 돼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조건을 걸었죠. 이때부터 6인조 IOU는 5인조 웨스트라이프로 개조가 되고 멤버가 하나씩 날아갑니다. 학교 친구들에서 사실상 기획형 보이그룹처럼 거듭나게 되는데 요새 뭐 아이돌 그룹 데뷔를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과정이 똑같았어요. 루이가 그룹을 맡으면서 처음 얘기했던 거는 그룹에 6명은 너무 많다고 얘는 자르자. 학교 친구 1명을 날립니다. 이 당시 뉴키즈의 영향으로 보이그룹은 5명 이하가 국룰이었잖아요. 이제는 5인조가 된 멤버들은 음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사이먼 코엘을 찾아가죠. 원래 영미권의 보이그룹들은 매니저를 먼저 두고 그 매니저가 다시 음반사를 찾아가서 음반 계약을 알선해주는 형태인데 이때 멤버들이 찾아간 사이먼은 당시 영국의 인기 보이밴드였던 5를 맡아 키웠던 BMG의 프로듀서였고요. 하지만 사이먼도 또 그룹이 노래하는 걸 보더니 멤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1명을 더 날리고 그래도 5인조는 돼야 하니까 나머지 1명을 오디션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오디션에서 2명이 막판까지 경합을 한 겁니다. 그 2명이 바로 니키 번과 브라이언 맥파른이었거든요. 이 둘이 딱 의견 5대5로 갈렸고 그래서 기존 멤버 4명과 오디션 멤버 2명은 합숙에 돌입. 결과적으로 아예 둘을 다 붙여버리고 학교 친구 1명을 더 떨구면서 지금의 5인조 웨스트라이프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에 떨어진 마이
마이클이라는 친구는 거의 울부짖었다는 비화가 존재하고요. 그만큼 이 5명은 검증된 인물들이 철저하게 더블 체크를 하면서 선정한 멤버였다는 것. 이 그룹의 근본은 보컬 그룹 그리고 보이 그룹이었잖아요. 오디션 당시에도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화음이 맞아야 했다였지만은 잘생긴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멤버들 중에서는 주로 니키랑 키아는 받쳐주었고 또 셰인과 마크, 브라이언 순으로 리드 파트를 맡곤 했습니다. 이 5명의 조합을 들고 가니까 그때서야 사이먼이 잘생기고 하모니도 좋은데 이건 보이존도 아니고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아니네. 좋다 이랬다고 해요. 그리고 웨스트라이프는 데뷔곡을 순식간에 UK 차트 1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1위, 그 다음 곡도 1위, 또 다음 곡도 1위. 1집의 싱글 5장이 전부 UK 차트 1위를 해버려요. I'm never gonna say goodbye, 'cause I swear it all over again. But if I let you go, I will never know you close to me. You're flying without wings, 'cause they may see. I have dreams. We had joy, we had fun, we had seasons in the sun. Can't believe that I'm a fool again. Never told me. 보이존을 발굴한 루이 월시와 파이브를 키운 사이먼 코얼의 조합은 아주 막강했는데 한 명은 여기서 홍보를 맡았고 또 한 명은 음악을 맡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기획사에서 나오는 아이돌들은 데뷔 전부터 소위 말해서 엄청난 언프를 돌리는데 여기도 똑같았어요. 루이는 데뷔 전부터 보이존의 리드 보컬 로넌 키팅이 웨스트라이프의 공동 매니저가 되었다는 소식을 뿌렸습니다. 멤버들은 말하거든요. 사실 로넌이 일상적인 매니저가 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은 이 뉴스 자체로 이거는 보이존 팬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리고 또 루이는 그룹을 곧바로 보이존이랑 백스트리트 보이즈 콘서트의 오프닝으로 세웠죠. 또 싱글 발매조차 안 했는데 잡지의 표지 모델로 서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사이먼이 총괄을 맡은 곡들이 대중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코스였어요. 웨스트라이프는 단숨에 유럽 최고의 그룹이 되고요. 특히 세 번째 싱글인 Flying Without Wings는 셰인 스스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팝 보이밴드에서 보컬 그룹으로 변하게 해준 곡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곡도 사이먼 코엘이 듣자마자 우리 곡이다 이러면서 무조건 웨스트라이프 곡으로 만들려고 작곡가를 어떻게든 구워 삶은 곡이라고 하죠. 우리가 웨스트라이프 하면 떠올리는 커버곡들도 1집에서 몇 개씩 보이는데 1집과 2집 사이에는 또 머라이어 캐리와 필 콜린스 원곡의 Against All Odds를 함께 부르면서 또 UK 차트 1위를 하잖아요. 이거는 웨스트라이프만의 확실한 성공 공식이 정립된 셈이었어요. 웨스트라이프는 이때 아이덴티티를 이후 앨범에서도 계속 가져갑니다. 1년 만에 나오는 2집도 웨스트라이프다운 음악으로 영국에서만 200만 장 가까이 팔면서 대히트. 그리고 이때 세운 기록은 데뷔부터 7곡을 연속으로 UK 차트 1위를 올린 최초의 그룹. 멤버들은 최고 순위 2위에 그친 곡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고 할 정도로 굴곡조차 없어서 재미없는 성공 이야기였는데요. 이 당시 웨스트라이프는 한국인들의 가슴에도 쏙 들어왔죠. 2집에 수록된 My Love는 아직까지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 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곡이 돼요.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my love. Tell me what makes a man wanna give and get over you. Supposed to leave you now when you're looking like uptown girl. She's been living in amazing. I lay my love on you. It's all I wanna do. I lay my love on you. 잠깐 멤버 키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학창시절에 키안은 초인싸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안은 원래 기타 치고 락밴드를 하면서 여심을 녹이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셰인이랑 마크가 보이밴드를 제안했을 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락커로서의 가오가 있지 보이밴드 같은 거 하면은 쪽팔려서 얼굴을 어떻게 드냐고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때 셰인이 마음을 바꿔먹은 계기가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를 작곡하던 맥스 마틴이었다고 하는데 잠깐 맥스 마틴 이 사람도 원래 메탈하다가 지금 팝 만들잖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BSB 노래에서도 뭔가 메탈의 요소들을 보이는 것 같고 거기에 생각해보니 내가 기타 들고 노래할 때보다 뮤지컬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 반응이 더 좋았어서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마이 러브를 만든 4명의 스웨덴 작곡진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작곡하기 전에는 밴드에서 기타 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잭스키스 커플의 작곡가도 슬래시 메탈 밴드 보컬이었던 마경식 씨고 그런 거 보면은 락커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감성을 잘 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있죠. 아무튼 My Love는 밝은 사운드와 로맨틱한 내용 그리고 문법적으로 쉬운 가사에 힘입어서 초등학생의 필수 팝송이기도 했어요. 팝송으로 영어 배우기 이게 절대 존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당시 이 곡은 몬데 그린으로도 한국에서 많이 쓰였고 Try to read, go to work. 키아는 이 시기 크게 두 가지의 웨스트라이프 사운드가 정립됐다고 했습니다. Flying Without Wings나 What Makes a Man 같은 곡으로 대표되는 스티브 맥의 영국 사운드 그리고 My Love와 If I Let You Go로 대표되는 스웨덴 사운드. 실제로 당시 음반 작업은 영국의 락스턴 스튜디오와 데니즈 팝이 세운 스웨덴의 케이룬 스튜디오 두 곳에서 진행이 됐고요. 스웨덴 사운드는 조금 더 멜로디가 강렬하고 가사가 쉽다 하는 특징이 있었죠. 결국 이 곡도 세기말을 강타한 스웨덴 프로듀서들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커버곡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추가가 되면서 저는 웨스트라이프가 크게 세 가지의 사운드로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초등학생이던 제가 빌리 조엘이란 존재를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리메이크로 알게 될 정도로 웨스트라이프에게는 모든 곡을 남녀노소 듣기 편하게 제공하는 능력이 있었죠. 이 절대적인 성공 공식은 웨스트라이프에게 장수 그룹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웨스트라이프에게 위기는 있었으니 그거는 바로 멤버 브라이언의 탈퇴. 그룹은 위기를 맞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멤버들을 일으켜 세운 노래가 2편에 등장해요.